네, 오늘은 교과서 374페이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떡을 놓치는 행동. 잠깐 다시. 호떡 맛있는 거 나왔네. 사 먹어야지. 호떡을 먹기 위해 집는 행동과 호떡을 집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호떡을 놓치는 행동. 밀로 나왔네. 공을 미네. 타고 뛰어올라 머리를 대는 행동과 눈을 감는 행동. 호떡을 먹기 위해 호떡을 집는 것과 날아오는 공에 머리를 대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의지로. 뜨거운 물체를 집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물체가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을 감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반사이다. 의지와 관계없이 특히 대뇌에 전달되어 판단 과정을 거친 다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의식적 반응이고 대뇌의 판단,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는 무조건 반사이다. 의지와 관계없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반응이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냐에 따라서 의식적 반응,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반응을 두 글자로 줄여서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 반사나 무의식적 반응이나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의식적 반응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바퀴벌레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이제 감각기관, 눈을 거쳐서 감각신경을 거쳐서 시각신경을 거쳐가지고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갑니다. 그럼 우리 대뇌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지. 바퀴벌레 손으로 만져야겠다. 그러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운동신경을 타고, 운동뉴런을 타고 손에 명령을 내리러 가죠. 그래서 손이 이제 바퀴벌레를 잡는 거지.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이번 시간인데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눈데, 하나는 무조건 반사, 하나는 조건 반사야. 그런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 반사는 대뇌가 포함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대뇌가 포함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반사 중에서도 대뇌가 포함되는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자, 의식적 반응은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고, 반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앉은 사람 무릎뼈 바로 아래를 고무망치로 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다리가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선생님이 지난 10년 동안 이 실험을 해봤는데 다리가 올라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무망치가 위협적인지 아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진짜 제대로 실험한다고 해머를 들고 갔었는데, 공사장에서 쓰는, 그때는 다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해머로 가볍게 치든 세게 치든 맞으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의자에 앉은 사람이 다리에 힘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가 올라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고무망치로 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론대로 하면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뇌의 판단과 관계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뇌가 포함되냐고 안 되냐고. 대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반사의 종류에 대뇌와 관계없이 그 판단을 척수 알죠? 연수, 우리 뇌에 있는 연수, 그 다음 중간 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반응을, 무의식적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척수 반사. 여러분들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예를 다 학습지에 적으라고 할 거예요. 아까 봤던 무릎 반사가 바로 척수 반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자극을 받으면은, 망치로 딱 치면은 그 자극이 뇌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척수에 도달하자마자 척수에서 반응을 내립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척수에서 대뇌랑 관계없이 지가 알아서 야 다리 올려! 해가지고 다리가 올라가는 거라. 다리가. 그 다음에 또 척수에서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바로 손을 떼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릎 반사고. 대뇌까지 갔다가 대뇌에서 판단해서 다시 명령 내리면 너무 늦어. 그럼 손이 어떻게 되겠냐? 다 타겠죠. 그래서 척수에서 바로 반사를 내려서 바로 손을 떼도록 합니다. 이것도 척수 반사고요. 또 하나 더. 학습지에 3가지 적어라 했거든. 하나 더. 날카로운. 날카로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바로 뗀다. 움츠린다. 이것도 척수 반사에 해당합니다. 이 3가지 적어주세요. 그 다음 척수에서 좀 더 내 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 연수 반사라고 했죠. 연수 반사. 여러분들, 연수가 여러분들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관장하는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했잖아. 심장 박동, 호흡 운동을 조절해주는, 맞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연수 반사는요, 기침. 여러분들, 기침 자신의 의지대로 안 일어날 때 있잖아. 재채기도 그렇고, 그 다음 눈물, 하품하다가 눈물 딱 흘리잖아. 그 다음 오바이트, 구토, 이 4개 적어라. 이게 바로 연수에서 그 관장에서 반응해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연수 반사. 그리고 여러분들 헤딩할 때 순간적으로 눈 감는 거 있잖아. 그것도 연수입니다. 연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내 반사. 자, 반응이 이게 뭐냐면 이제 동공 반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중간내 반사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의식불명의 환자의 눈에 의사가 이제 불빛을 비추는 건 이 중간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바로 빛의 양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장하는 게 중간내 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적어주면 동공의 크기 변화.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장하는 게 중간내 반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조건 반사 말고 자극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대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반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의지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데 대뇌가 포함되긴 포함돼요. 대뇌 포함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예를 들면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가 음식 보면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맞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개한테 음식을 줄 때 종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음식 주고, 종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음식 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개가 있잖아. 음식이 나오든가 말든가 종소리만 들었는데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의지랑 관계가 없잖아요. 대신에 대뇌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조건 반사. 그래서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음식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알고 있죠. 먹지 않아도 입에 침이 싹 고이는 그런 걸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를 일단 살펴보면 의식적 반응. 자, 잠자리 봤다. 자, 눈으로 들어왔죠. 감각기관은 그 자극이. 그 다음 감각신경을 거쳐서 이 중추신경계, 이건 지우고요. 중추신경계는 지우고 뭐라고 적냐면 대뇌. 자, 대뇌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합니다. 명령 내리죠. 잡아라. 운동신경, 운동뉴런을 거쳐서 운동기관인 팔로 전달되어 반응을 합니다. 팔로 잠자리 잡아라. 자, 이게 의식적 반응이고요. 대뇌 포함됩니다.
자, 무조건 반사 보자. 무조건 반사. 반사 중에서도 무조건 반사는, 자, 작은, 무릎 딱 쳤네? 감각기관 피부가 느꼈네? 자, 감각신경 타고, 이 중추신경계는 좀 지어주시고. 자, 무릎 반사를 관장하는 게 뭐예요? 척수입니다. 척수. 자, 척수에서 바로 명령 내리죠. 운동신경으로 가서, 운동기관으로, 다리에다가 반응. 야, 다리에 올라가!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반사가, 야, 무릎 반사할 때는, 척수일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뜨겁거나 뾰족한 물체가 몸에 닿아도 척수고, 야, 재채기 할 때, 기침할 때, 하품할 때, 구토할 때, 그거 뭐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연수가 들어갑니다. 연수.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이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죠. 그건 뭐? 중간내. 여기 들어간 게 중간내. 잘 기억하세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건 반사 있잖아요. 조건 반사. 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가 뭐랑 똑같냐면 일단 반응 경로는 얘랑 똑같습니다. 의식적 반응과 똑같아요.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대뇌,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이 얘는 똑같아. 근데 똑같지만 뭐 조건 반사랑 의식적 반응의 차이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376페이지 보시면 의식적 반응의 빠르기를 실험하는 게 있는데, 이제 분홍색 입은 여자애가 빨간색 고무공 10개를 이제 여기로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밑으로 떨어뜨리면 남자애가 밑에서 이 구멍을 통해서 빨간색인가 확인하고, 이제 플라스틱 컵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이 뭐냐면, 이 빨간색 고무공 10개랑 파란색 고무공 20개를 섞어가지고 순서 없이 떨어뜨리는데, 밑에 있는 이 남자애는 빨간색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공의 수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공을 받는 경우가 당연히 반응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구분하면서 공을 받는 경우가 성공의 수가 더 늦겠죠.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단순해야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이 당연히 의식적 반응보다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경로가 단순할수록. 그 다음에 의식적 반응은 대뇌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단순할수록, 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헷갈리면은 그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죠. 반응이 단순할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